좋아요, 구독!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자, 내일장 개장 직후에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 보는 지금 이 시간 내일 런 시간입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코너를 세 단장 하면서 뭔가 기분이 지금 설레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들을 같이 살펴봤다면 이제는 내일장을 위한 실전 전략을 좀 짜봐야 되겠죠. 자, 내일장 시초가의 공략이 유효한 업종들 저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금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업종으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장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 가능한 업종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업종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 시초가에 또 한 번 공략이 가능한 건지 저로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자, 내일장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내일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장은 이제 미국 중간 선거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평화협상 카드를 꺼낸 이유가 아무래도 그 표시에 대한 부분 때문이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사실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공화당이 만약에 잡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바이든이 2년 동안 했던 정책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크라 재건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일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 아직 남아있고 특히나 바이든이 평화협상 카드를 꺼낸 이 시점에서 오늘 그러면 세게 시세를 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크게 안 움직이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공략한다면 내일 오전 중에 한 번쯤은 더 시세를 주고 그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만 보더라도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까지 이어지는 종목별로 같은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에 수급이 몰리면 다른 종목들은 약간 쉬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런 이슈가 강한 그런 섹터들을 좀 보시고 그 섹터 중에서도 이 종목이 같다. 그러면 그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또 후발주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좀 지금 장에서 좀 맞는 공략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 우크라 재건주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과거에 3월에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시기에 만약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평화회담 카드도 꺼냈고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한 번쯤 시세를 더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든 이런 거는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도 어쨌든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전쟁 장기화되는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어쨌든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쨌든 평화회담 쪽으로 좀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 번 더 시세를 더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오늘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좀 따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꿈틀대긴 했으나 아직 움직이지 않은 녀석을 공략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제대로 유발을 시켜주시네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그만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재건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잡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업종, 이 테마주 내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노려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수산중공업. 자,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수산중공업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산중공업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모나 서암기계공업에 비한다면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 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주목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산중업 같은 경우는 유압 브레이커 및 그리고 특수장비들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올해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모멘텀 자체가 그냥 단순한 이슈와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 실제적으로 숫자로 찍혀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서암기계공업이랑 여러 가지 대모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 테마성 이슈로 급등한 경우가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 오늘 서암기계공업이랑 대모가 같고,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도 종목별로 순환맨 모습을 보였고, 그럼 오늘 만약에 안 간 종목 중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기대감까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내일도 꺼지지 않고 다시 불타오른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이 눌렸고 지금 바닥권 다져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앞으로 20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실적까지 더해져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수산중업 같은 경우는 3월에도 5월 달에도 강한 시세 한번 줬었는데 그때도 사실 대모나 서암기계공업처럼 사실 그 종목들보다 얘네가 실적이 훨씬 좋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그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안 움직이고 이 종목이 움직일 때 그들은 안 움직이는 그런 약간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우크라 재건 이슈가 있고, 그럼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 실적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못 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좀 단타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수산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감 한껏 높이고 설명해 주셨던 수산중공업.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오름세를 보여줬고, 지금 수산중공업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된 부분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테마 관련주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도 뒷받침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산중공업 올해 실적 기대감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목해 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수산중공업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이 가격 전략이겠죠. 수산중공업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시초가에 대해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저는 2,75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단타보다는 이 종목은 단기로 좀
실적 발표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내일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내일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 재건 테마가 지금 하루아침에 기대감이 다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이든이 꺼낼 수 있는 카드, 평화협상 카드와 더해져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입지를 조금 더 굳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평화적인 해결에 관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이 이겼을 때 트럼프가 이제 대선 출마한다는 뉴스가 지금 속보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도 경계를 할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데모랑 현대해보다의 화학기계공업까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조금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단기로 며칠 보시고 접근을 해서 만약에 실적 발표까지 겹친다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추가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750원 부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고 사실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너무 물려 있으니까 주식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요즘에 핫하다는 네옴시티라던가 이런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불기둥단타 매매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윗꼬리에 당하시고 손실나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급등 나온 거 그냥 따라가서 내일도 오르면은 좋지만 근데 오히려 내일도 안 오르고 그냥 차익 실험을 나오면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이슈가 있고 좀 수급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등주나 2등주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좋지만 조금 같은 섹터인데 덜 올라갔는데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고 아직 시세를 안 줬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장마기를 짧게 잡으시고 조금 적은 수익이라도 그렇게 수익을 챙기면서 조금씩 계좌를 조금 손실 본 걸 좀 복구해 나가시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 오늘처럼 막 화학기계공업 이런 거 내일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본인만의 그 착각 속에 빠지셔가지고 오히려 막 급하게 매수를 하고 추격 매수 따라가시다 보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지금 수산중공업 같이 저희가 매매 전략 살펴봤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는 내일장 시초가에서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손절 대응 2,75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목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3,1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보신다고 한다면 정고점 돌파해서 안착하는 지점까지도 보시면 좋겠어요. 3,200원 만약에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주면 3,5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100원에서 3,200원 사이가 저는 매물대가 거기에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 그쯤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뚫고서 올라가 주느냐까지를 버틸 수 있다.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그거를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좀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다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